쇼미더 지식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일잘러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뇌 과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가천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뉴로 컨설팅 클리닉인 아트앤사이언스의 원장님이신 가천대학교 뇌과학자 조용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쇼미더 지식이잖아요. 네. 어떤 지식을 조금 보여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란 말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정작 스트레스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서 일의 성과도 높이고,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의 성과도 나고 삶의 그 질도 향상되는 꿀팁이라는 표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식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면 사실 뭐다라고 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뇌가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뭐가 됐든 다 스트레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혀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뇌가 위협이라고 인식하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숲길을 걷다가 제가 눈이 되게 나쁩니다. 굉장히 큰 뱀이 독사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냥 막대기인 줄 알고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사인 줄 알았으면 심장 뛰고 굉장히 무서웠겠죠. 실제 위협이지만 뇌가 위협이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스트레스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뱀 비슷하게 생긴 밧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혀 위협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뱀으로 뇌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은땀 나고 심장 빨리 뛰고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의 아주 기본적인 쉬운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위협과는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위협일 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뇌가 그것이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우리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등산로 첫 계단에 굉장히 큰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가까이 갔나 봐요. 갑자기 뱀이 고개를 들고 확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점프를 했죠. 근데 뒤에 따라오던 제 친구가 더 놀랐어요. 야, 너 올림픽 나가도 되겠다. 제가 뛴 거리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 뛸 수 없는 엄청난 거리를 뛴 거예요. 그게 바로 제 뇌에 있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이 뱀이라는 위협을 인지하자마자 100분의 1초 만에 바로 즉각 가동을 해서 제가 평소보다 훨씬 큰 힘을 내게 해준 거였죠. 제가 만약에 근육에 큰 힘을 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빨리 뛰지 못했으면은 아마 물려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시스템은 이런 물리적인 위협 상황에서 우리를 그 위협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근육이 힘을 내려면 그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간에서는 평상시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화기관이나 피부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큰 근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한 상황에서는 소화도 안 되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게 하얗게 질리죠. 또 식은땀이 막 나잖아요. 그 이유는 맹수한테 붙잡혔을 때 미끌거려야 잘 빠져나갈 수 있겠죠. 또 물리거나 핥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덧나면 안 되잖아요. 덧난다는 게 면역 반응이니까 면역력도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와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시스템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자, 근데 이 스트레스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메커니즘인데, 현대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원시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맹수의 공격 같은 물리적인 위협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생존력을 높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된 고마운 시스템이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뱀이 공격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위협하고 사업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대출이자 갚아야 되고 또 중요한 발표해야 되고 이런 가상의 위협, 정신적인 위협을 우리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뱀이 공격하는 같은 상황은 거기서 벗어나면은 상황이 종결됩니다. 근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사업계획서 다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발표 자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위협 상황들이 가상의 위협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 뇌는 이 뱀이 날 물려고 달려들던 뱀이 24시간 나를 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시스템이 비상가동을 해서 우리에게 잠도 잘 못 자고 입맛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 스트레스의 요소들이 이제는 현대사회 많이 바뀌었지만 그게 오히려 24시간 동안 우리의 주변에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뱀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야 괴롭다, 뱀한테 물릴 뻔했다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끝나면 종결이 되는데 지금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계속해서 위협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상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정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한 60에서 80%는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930년대에 스위스의 생리학자가 만성 스트레스가 위궤양을 일으키는 기전을 규명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만성 스트레스는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뿐만이 아니라 주요 우울장애나 불면증 같은 신경정신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참고 버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 걸린다든지 뭐 어디 몸이 아프게 되면은 우리는 편하게 병원을 찾고 전문가 도움을 받죠. 근데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그냥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미한 뭐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오래가는 스트레스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우리가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스위치가 일시적으로 꺼져 버립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대신 우리 뇌의 감정 영역에 그 흔히 감정센터라고 불리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 강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잠시 결정을 좀 미뤄두시고 일단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나서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일이 많은 CEO나 이모 같은 이 리더 직군에서 특히나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일하는 상황에서의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상태에서는 네.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결정하라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별로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네. 감사하게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데 일할 때 딱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는 약간 힘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걸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걸 딱 상황을 겪고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는 네.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2분이 지나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욕심이 1, 2분도 안 힘들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우리 뇌의 하드웨어, 우리 스트레스, 우리 왜 그 권투선수 보면은 맷집 키우기 위한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이 스트레스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과학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뇌는 성인이 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80, 90이 돼서도 새로운 외국어도 배울 수가 있고 새로운 악기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신경회로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회로가 계속 변하는 성질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경가소성을 높이는 일, 즉 뇌 스트레스 맷집을 높이고 신경회로를 강화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시스템의 가동을 억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경회로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육이 뭉치면 가서 이 마사지 받고 하면은 시원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를 신경회로를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관련 우리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의 이 스트레스 관련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발표를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럴 때 나한테 뭐 문제 있나? 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주 발표 상황을 뇌가 위협으로 뱀이 공격하는 것 같은 위협을 인식을 해서 스트레스 시스템이 지금 비상 가동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 꺼졌던 전전조 스위치도 다시 켜지게 되고 이 신경회로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트레스 시스템의 가동을 이제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요즘 이제 그 수면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CEO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불면증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특히 이 깊은 잠을 자는 구간에서 스트레스 시스템의 가동이 억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은 스트레스 강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룻밤 잠만 푹 자도 그 전날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데도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밤에 아무리 재미있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있더라도 매일 자고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최소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운동 역시 스트레스 시스템 가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크고요. 명상 역시 이 신경회로를 탄탄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 사회적 지지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는, 신뢰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가능한 한 자주 교류하는 것들이 이 신경회로를 탄탄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시스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음악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악도 역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크고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께 감사 일기 쓰는 법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은 우리 뇌에 그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감정 조절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데 관장을 하는 이런 주요 뇌 부위들이 탄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은 높아져서 우리 좀 편안해지고 또 수면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감사일기를 이제 제가 쓰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든지 이런 아주 좋은 일이 자주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감사한 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테크닉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한테 이게 없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럴 때 나한테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아니면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 일이 없다면 아니면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면은 아마 감사한 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주 아팠다든지 아니면 회사 일로 굉장히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이런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지금의 내 상황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감사한 점들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즉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고마운 점 몇 가지를 그 이유와 함께 써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 또 이 감사일기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을 얼마나 자주 쓰는 게 좋냐에 대해서는 이 감사일기, 감사와 관련된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매일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쓰는 게 가장 좋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거 해보시고서 나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쓰는 게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이틀에 한 번 쓰셔도 되고요. 난 매일 쓰게 더 좋다고 하면은 이제 매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뇌의 스트레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시스템의 가동을 억제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감사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잘 적극 실천을 하셔서 일 성과도 높아지시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뇌과학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 감사를 반드시 꼭 해보시면 이게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쓰고 계세요? 되게 도움이 네.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공감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좀 다시 또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댓글 조금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 댓글창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가자 꿈의 세계로 회원님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 2 그 영화 있죠. 인사이드 아웃 2의 불안이 많은 성격입니다. 불안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고 이걸 미리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안에 대한 이 불안하지 않을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불안들은 상당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사회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를 사회적인 뇌라고 부릅니다. 자,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집단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DNA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판단, 나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안 좋으면 내가 이 무리에서 도태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불안이 굉장히 큰데, 이거 역시 내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방법, 감사일기와 운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실천하시면은 불안도 많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로 이제 감정 영역, 여기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이 좀 과열됐다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냉각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냉각수에 해당하는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입니다. 불안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뭐 별도로 또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아까 뇌 메커니즘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잠과 어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계속해 나가시면, 그리고 감사일기도 쓰시면 그 불안 또 다른 감정들까지도 잘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MK송님께서도 저도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타고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우선 이 태어날 때 제가 아까 스트레스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스트레스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탄탄한 스트레스 시스템, 그러니까 타고난 뇌맷집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몇 킬로로 태어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체중은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에 얼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에 임신 기간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은 태어날 때 체중도 낮아지고 아주 민감한 스트레스 시스템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24개월까지, 그러니까 임신 기간 그리고 태어나서 24개월까지 우리 뇌의 한 70% 정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뇌를 타고났는지 아니면 불안하고 민감한 뇌를 타고났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중이 아마 내 체중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데 어머니께 여쭤봐서 내 체중이 만약에 낮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더 열심히 실천하시면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선천적인 것들은 있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노력해서 꼭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아 회원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시적으로 높아지는 스트레스 텐션을 낮출 수 있는 꿀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있습니다.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음악입니다. 근데 음악 중에서도 좀 느린 템포의 아름다운 멜로디의 단순한 음악들, 그리고 거기에 자연 소리들 있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소리, 물소리 이런 소리들이 같이 있고, 이 음악 잔잔한,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 심장 박동하고 비슷한 템포의 음악, 즉 한 60에서 분당 60에서 80비트 정도의 음악들이 좋은데요.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은 진정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뭐 관절이나 건강에 이상 없는 분들께는 달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왕이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뛰고 나면은 이 스트레스 높아진 텐션을 즉각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과 운동을 강조해 주셨고 야외에서 달리기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수아 회원님. 자, 가인지 캠퍼스 채팅창으로 가겠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채팅창 최수정 회원님, 스트레스 관리법 너무 필요한 주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진기 회원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지 괜히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오늘 주제가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임형준 회원님께서 아까 직간접 이야기 하실 때 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간접적인 스트레스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뭐 직접 스트레스, 간접 스트레스로 나오지 않고요. 스트레스는 이제 주로 보통 이제 급성 스트레스냐 아니면 이제 오래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로 주로 나누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중요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잠을 자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조금 드는데요. 네. 한은빈 회원님, 신경회로가 계속 달라진다면 나이대별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재밌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네. 뭐 20, 30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한강이나 청계천 같은 데서 뛰면은 그게 굉장히 힐링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라면은 달리기는 굉장히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달리기 대신에 그런 야외에서 좀 푸른 숲들 보이고 물 있고 이런 데서 걷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달리실 수 있는 분들 꼭 달리셨으면 좋겠고 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걸으시기로 푸른 숲을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네. 푸른 것을 보면서 걷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하질 회원님께서 뇌과학 관심 분야입니다. 대표님들 명상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고 추천해 주셨고요. 뇌수정 잠 맞는 것 같아요. 잠만 잘 자도 화가 덜 나요. 라고 써주셨고요. 저도 예전에 그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멤버들한테 화를 자주 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한 동료가 저한테 와서 제 영어 이름이 라이언인데 네. 라이언 잠을 좀 주무세요라고 안아줬던 네. 그 여러 번 저한테 말했는데 진짜 잠을 많이 자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긴 했었는데 네. 잠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인지 회원님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편입니다. 평일에 잠을 줄이고 주말에 잠을 몰아자는 편인데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뇌를 속이는 법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금 피로가 풀리지가 않는 게 평일에 잠을 줄이고 주말에 몰아 주무셔서 그렇습니다. 잠은 몰아서 자면 안 됩니다. 주말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월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주말에 늦잠 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 역할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365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 24시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뇌에 있는 생체 시계는 24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 한 20분에서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한 달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리듬이 완전히 꼬여버리겠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우리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으로 다시 리셋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침에 햇빛 받는 겁니다. 이 햇빛이 망막을 통해서 이 눈 안쪽에 이제 그 시상하부란 부위가 그 안에 그 SCN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로 햇빛이 도달을 해야지 24시간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평일날 잠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요. 가능하면 아침에 최소한 30분 정도 햇빛 받으면서 걷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소연님 잠을 적게 자야 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저는 늘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잠 줄이지 않고요. 주말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합니다. 규칙적으로 저도 달리기도 하고 명상하고 음악,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요. 감사 얘기도 적고 있고요. 그 혁신가 회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방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셨는데 방금 다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고 임성숙 회원님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무기력감과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대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왜 스트레스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임성숙님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 없이 계속 무기력감,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한윤 회원님께서 명상도 추천해 주셨는데 명상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명상은 이제 문제가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처음에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데 좀 꾹 참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꿀팁들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MK송 회원님께서 뇌에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그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꼭 챙겨 먹고요. 그리고 이 고열량, 그다음에 고당도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식사량은 줄고 그런 이제 나쁜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장내 유해 환경들이 쌓이고 그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뇌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런 이제 안 좋은 음식들 말고 야채, 신선한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좀 좋은 음식들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격려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는 내가 굳이 막 억누르고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은 계속 생기기 마련인데 아까 제가 그 위협을 우리 뇌가 위협으로 느껴야지만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고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잘 넘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좀 적용을 일상생활에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하시면은 아마 일도 훨씬 더 잘 되실 거고 잠도 더 잘 주무시고 더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정 회원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교수님. 잘 실천해보고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해보시고 행복하게 일도, 삶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